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94회 전산세무 1급 실무시험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NC컴은 제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고요. 단기는 제9기, 회계기간은 2020년도 1월 1일부터 2020년도 12월 31일입니다. 1번 문제는 적절한 회계 처리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1월 31일자에 보시면요. 일반 전표인지 메인 매출 전표로 가셔야 될 내용인지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요. 시용품으로 시용해서 먼저 사용해 보세요 하고서 시용품으로 제품을 공급했는데 이럴 때는 구매 의사를 통보를 받으셨을 때 그때가 바로 수익을 인식시키는 시점이 되기 때문에요. 1월 31일 시점에 12개의 구매 의사를 통보받았기 때문에요. 12개. 하나당 개당 2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였다라고 되어 있고요. 모두 보통예금에 입금이 되었습니다. 자, 1월달 31일자 메인 매출에 오셔서 1월달 31일자 유형은 현금 영수증 나왔기 때문에 밑에 하단 부분에 보시면은 현과 현금 과세가 되겠습니다. 자, 22번을 찍어 주시겠고요. 품명은 제품 쓰시면 되겠습니다. 수량 단가는 무시하고 지나가시는 게 좋겠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요. 200개 그쵸 개당 200개 거기다 대고 12개 이렇게 돼 있어요. 200개 곱하기 12개 하시면은 암산이 되지요. 그래서 2,400만원이 나왔습니다. 2,400만원이. 그런데 이 상태에서 요거는 공급 가액이고요. 우리는 현금, 과세. 여기 현과였을 때는 여기다가 부가세가 합쳐진 금액을 넣으셔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240만원까지 합쳐진 부가세가 합쳐진 금액을 넣으셔야 된다. 그래서 2,640만원을 넣으셔야 되거든요. 고로 여기다 2,640만원을 넣으시면은 알아서 이렇게 나눠지겠지요. 그런데 일부러 저 같은 경우는 일부러 틀릴게요. 일부러. 왜냐면 수량에다 12개 단가에다가 여기다가 200만원 이렇게 넣으시면요. 공급가액 부분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3번 틀려놓고 그 다음에 와서 제대로 고쳐주시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어쨌거나 결과가 공급가액이 2,400, 부가세가 240이면 된다는 겁니다. 수량 단가를 지나가셔도 되지만은 저는 써주고 싶었습니다. 거래처는 사무상사가 되겠습니다. 사무상사 넣어주시겠고요. 전자는 지나가시면서 분계는 현금 나왔어요. 현금 영수증. 그런데 여기를 1번을 찍으시면요. 안 되겠죠. 왜 그렇다? 보통 예금에 입금됐다 그랬기 때문에 여기를 3번으로 가셔서 밑에 차변 쪽에다가 다시 한번 차변에 103번 보통예금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은 깔끔하게 끝났습니다. 자, 이 문제 은근 어려운 부분들 있었습니다. 자, 어떤 부분이 12개 구매 의사를 통보받았다 하신 이 부분이요. 이 부분 지금 이 부분하고요. 현금 영수증 자, 현금 영수증 나온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보시다시피 조금 신경을 쓰셨어야 됩니다. 자, 색깔도 바꿔볼게요. 자, 그 다음 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자, 2번에서는 액면가액이 2천만원인 사채를 그랬습니다. 액면이 2천만원이다. 2,100만원에 발행해서 회사 보통예금이 입금됐대요. 그러면 여기서는 보시다시피 부가가치세가 안 보이지요. 자, 일반 전표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일반 전표 오셔가지고 2월달 자, 12일자 대변 쪽에 사채를 쓰시는 거죠. 사채는 액면가로 쓰시는 겁니다. 2천만원. 그래 놓고 차변에 보시면요. 2,100만원이 보통예금 계좌에 들어왔습니다. 자, 은행은 안 나왔으니까 거래처 지나가시면서 2,100만원 이렇게 쓰시면 그래 대변에 사채를 발행하면서 뭐가 생겼다? 사채 발행, 사채 할증. 자, 할증이 생긴 거잖아요. 대변 쪽에 사채 할증 해갖고 자 발행 차금이라고 그래서 100만원 이렇게 쓰려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두 번째 줄에 보니까 수수료 80만원 현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고로 대변에 자 대변 쪽 이쪽에 오셔가지고 대변에 현금으로다가 80만원이 수수료가 나가요. 고로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20만원만
자, 수정해서 이렇게 입력을 하셔야 되겠고요. 저처럼 보시다시피 여기 끝에 번호를 한번 보시면요. 확대해서 한번 볼까요? 이 번호, 이 부분에 보시다시피 번호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얘네들은 지금 보시면 세트가 1111, 얘는 2가 됐지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는 딱 차변과 대변의 합이 맞았다가 중간에 이렇게 틀어진 경우이기 때문에 이랬을 때는 상단 이쪽으로 오셔서 번호 수정을 한번 눌러 주셔야 됩니다. 번호 수정 눌러서 같은 세트로 1번 다시 찍어 주시겠고요. 다시 번호 수정 눌러서 완벽한 세트가 될 수 있도록 처리하셔야 되겠습니다. 미리 사전에 분계를 해놓고 가셔도 되겠습니다. 사채 보통예금, 자, 그렇게 하고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100만원인 줄 알았는데 수수료가 80만원 현금으로 지급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자, 다음 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31일자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출국 만기 보험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자, 출국 만기 보험, 이런 것도 있었습니까? 저도 처음 들어봅니다, 솔직히. 그런데 여기 지금 보시면요, 이 출국 만기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자, 보시다시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15일 이내 만기 출국 만기 보험을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다라고 돼 있고요. 월급 주실 때 통상임금의 8.3%를 근로자 전용 보험 사업자에게 납부하는 보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보험을 지금 현재 들었을 때는 비용으로 해서 보험료 이렇게 잡으시는 회사도 있지만 지금 차변에 뭘로 잡아주신다? 퇴직보험 예치금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이걸로 처리해 주셨다가 나중에 실제로 지급을 하시게 됐을 때,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변 쪽으로 퇴직보험, 지금 퇴직보험 예치금 빼주시겠고요. 자, 얼마 들어가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세금 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의 세금은 항상 예수금이 되겠고, 심지어는 요 금액보다 조금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보통예금 까지도 처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급시 분계가 되겠죠. 지급시 분계. 그리고 차변 쪽에는 이때 퇴직급여 충당 부채 같은 거 해놓으신 거 있으면 그거 먼저 처리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지금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없다면 자, 퇴직급여라고 바로 비용도 잡아주셔야 되겠죠. 지급시 분계는 이렇게 하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월 31일자 일반 전표에 오셔가지고 차변 쪽에 퇴직보험 예치금, 자, 퇴직보험 예치금 잡아주시면서요. 자, 금액은 120만원, 대변 쪽에는 보통예금에서 나갔습니다. 잘 이해되시지요? 그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7월 3일날 우리 상사의 제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한 것에 대해서는 거래가 아니죠. 자, 구매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7월 5일날 자, 제품을 납품을 했습니다. 여기 일단 구매 확인서가 등장했고요. 그렇게 하고 쭉 보시면 대금은 보통예금으로 수령을 했습니다. 자, 전자세금 계산서 부가가치세법 규정대로 공급 시기에 발급을 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다면은 여기 지금 확실하게 이 전자세금 계산서 이 부분에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 자, 이 문구가 나와졌다면 더 확실하게 유형이 몇 번이구나 이렇게 영세 자 12번이구나 이렇게 가실 텐데요. 우리는 뭐 때문에 구매 확인서 구매 확인서나 확인서라든가 내국 신용장 이런 거 보시고서 우리가 판단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영세율 나왔나 하고 한 번 더 확인했는데 영세율은 나오지 않았어요. 전자세금 계산서라고만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에서 우리가 메인 매출 전표로 오셔야 됩니다. 메인 매출 전표로 오셔가지고 저런 거 판단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자, 세금이 있었으므로 7월달 5일자 오셔가지고 그 부분에서 유형 제품을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그랬으니까 7월 3일 거는 분계가 없고 7월 5일자에 오셔서 유형 12번이다. 그렇게 하고 품목은 제품이다 써주시면서 공급가액 부분에는 3,000. 자, 0%이기 때문에 부가세는 안 나와요. 계산이. 거래처는 우리 상사 침착하게 우리 상사 넣어주시면서
전자라고 그랬으니까 1번 찍어주시겠고요. 자, 영세율 구분 부분에서는 직접 수출은 아니고요. 3번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한 재화 공급이기 때문에 3번으로 찍어주시면서 자, 분계는 보통예금으로 수령했다 그랬으니까요. 3번 찍어주시면 4변에 103번 보통예금 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되겠습니다. 다음 주어진 요구사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 작성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번 문제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그렇게 하고 부속서류 작성하는 문제가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 가운데서도 지금 1번 자, 1번은 다음 자료에 근거해서 메인 매출 전표에 분계는 생략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랬단 얘기는 여기 보시는 이 분계 보이시죠? 이 부분은 분계 없음으로 처리하시면 된다는 거죠. 0번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겠고 일단 이런 유형 같은 것들은 다 입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하셔야 될 작업은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시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하셔야 될 것은 예정신고 누락분 반영하는 걸 하셔야 됩니다. 자, 예정신고 누락분은 우리 상단 위쪽에서 여기서 또 반영하시는 거죠. 자, 그 부분도 반영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셔야 될 게 세 번째 신고서까지 작성하시는 부분이에요. 신고서에서는 가산세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가산세. 그래서 세 가지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가산세도 작성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미납일수 91일 그리고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로 하시라고 돼 있으니까요. 자, 메인 매출 전표 오셔가지고 2월달 자 18일자가 되겠습니다. 자, 매출인데요. 카드로 다 매출을 했습니다. 카드 매출. 그러면은 매출 중에서도 카드니까 17번 카과가 되겠습니다. 17번. 일단은 자기 날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제품 써주시겠고요. 카드일 때는 세금까지 합쳐진 550만 원 넣으시는 거죠. 이렇게 넣어주시겠고 거래처 진영 상사 자 전자 아니죠. 카드니까 그렇게 하고 신용카드사는 신한카드로 돼 있어요. 신한카드 찍고 분계는 없음 0번 찍어주시고요. 여기 체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보시면 이 자료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예정 누락분이라고 해가지고요. 이 예정 누락분을 2020년도 4월달 이렇게 찍어주셔야지 우리 예정 누락분이 확정 때 반영이 되는 겁니다. 확인 한번 해주시면은 이렇게 누락이라고 생긴 거 이거 보이시죠? 이 부분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반영이 잘 됐고요. 자, 두 번째 것도 해보겠습니다. 3월달 28일자 또 오셔가지고 유형 여기도 원재료 매입 나왔습니다. 자, 현금 영수증 사용이라고 돼 있으니까요. 매입하면서 현금 영수증이면 61번 현과가 되겠습니다. 61번 넣어주시겠고 원재료 자 250에다가 세금 여기도 마찬가지죠. 현금 영수증이었으면은 여기도 이렇게 한번 틀렸다 그래서 또 다시 잘 공급 대가로 넣으시면 안 되고 이제는 공급 가액으로 그냥 넣으시면 돼요. 한번 틀렸을 때는 자 여기가 250이면 여긴 25만 원 넣고 그 다음에 거래처 코드는요. 자 사무상사까지 넣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분계 없음 0번 찍어주시면 되겠고 다시 한번 오셔서 상단에 간편 집계 해서 예정 누락분 마찬가지입니다. 4월달로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확정신고 4월달 이렇게 딱 넣어주셔야지 확인 해주시면은 일단 첫 번째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했고요. 예정신고 누락분 반영됐어요. 한번 가볼까요? 자 오셔서 두 번째 탭인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가셔서 자,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확정때 확정신고서 작성하는 부분이니까요. 요 부분 확정신고서 오셔서 6월 30일 찍어주시면은 요 부분은 이미 한 번 신고가 됐던 것이기 때문에 요쪽 있죠. 여기 지금 예정 누락분 여기 칸에 500만 원이 이렇게 잘 들어갔다는 거죠. 이렇게 들어갔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예정신고 누락분 250만 원도 여기 지금 잘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주셔야 될 게 가산세 계산하러 오셔야 됩니다. 맨 밑에죠. 그래서 가산세 계산을 하시는데
두 가지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신고 불성실 가산세라고 하는 거 계산해 주셔야 되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납부 불성실이 아니고요.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렇게 납부 지연 가산세로 바뀌었습니다. 납부 지연 가산세. 그래서 여기가 납부 지연 가산세. 예전에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였잖아요. 근데 작년에 이것도 바뀌었습니다. 2020년도에. 그래서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매출 세액에다가 매출 세액에서 매입 세액을 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출 세액에서 매입 세액 빼셔 가지고 거기다가 자, 이때 과표 있죠? 세율이 10%, 과소 신고는 10%고 그런 다음에 1 마이너스 감면율 이걸 또 빼주셔야 되겠지 않습니까? 감면율 딱 빼시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 계산되는 거고요. 납부 지연 가산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딱 빼셔가지고 미납 일수 거기다가 만분의 2.5예요. 그래서 만분의 2.5 요율이 이렇게 된다는 거 외워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일단 매출세액은 방금 보셨다시피 50에서 25만원 요 두 개수를 빼시면 되니까요. 바로 빼보시면은 여기가 25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빼주시고요. 자, 그 다음 감면율 부분은 자, 1개월, 3개월, 6개월 이렇게 나눠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136. 그 중에 1개월일 때는 자, 여기가 9가 되겠습니다. 90%가 되겠고요. 자,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시면 90% 감면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75%, 그 다음에는 50%. 자, 외워주셔야 되겠죠. 136, 19, 자, 375, 650 해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상단 이쪽에 보시면 미납일수가 91일이라고 알려줬어요. 고로 3개월입니다. 3개월. 그렇기 때문에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시면은 75% 감면을 받으실 수가 있어서 자, 요 자리 일단 곱하기 10%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는 다시금 1-75니까 25가 되겠네요. 25% 세금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오셔가지고 가산세 부분에다가 여기죠. 자, 여기 부분에 신고불성실. 그래서 신고불성실 중에서도 자,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과소 일반이 있습니다. 71번에다 넣으시는 거죠. 무신고는 아니고 이미 신고를 했는데 예정 때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과소로 가시면 되겠다. 그래서 요 자리 부분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오셔가지고 자, 일단은 과표는 25만원 써주시겠고요. 그 다음에는 자, 세금 부분은 25에서 0 하나 떼면 25,000원이고 2만원에 반띵 하니까 자, 다시 한번 25만원에 0 하나 떼시면은 25,000원 되겠고 25,000원에 25%는 6,250원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차례 납부 지연이 있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보신 것과 같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빼시면 25만원이고요. 미납일수는 91일이라고 알려줬고 그 다음에 2.5만 해서요. 계산을 해보시면은 나오겠는데요. 여기 지금 납부 지연으로 오셔가지고 납부 지연 부분에서 자, 이 자리에다가 또 체크를 해주시는데 여기는 이제 시작하고 여기 끝나는 거 쓰시면 되지만은 91일 나왔잖아요. 91일 넣고 자, 확인을 했는데 여기 계산이 안 됐어요. 자, 계산기를 사용하셔갖고 25만원 곱하기 91일 거기다가 곱하기 2.5 나누기 만 하시면은 금액이 5,687이 이렇게 해서 나온 것입니다. 5,687이 해서 여기다가 넣으시면 되겠어요. 자, 2번 다음 자료를 보고 2020년 2기 확정신고 기간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탭을 작성하시오 라고 했어요. 상단 위쪽에 보시면 부가가치 보이시고요. 부속서류 중에서 첫 번째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들어오셨어요. 지금 같은 경우 확정신고 기간이므로 10월부터 12월 넣어주시겠고
자, 맨 끝에 있던 재계산 쪽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안부는 예정때, 뒤에 정사는 확정때 하시는 것이고요. 보시다시피 자산은 크게 두 종류가 보입니다. 건물과 구축물, 기타 자산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고로 재계산을 하는 자산은 크게 원재료와 토지는 해당이 안 된다. 즉 그 말은 감가상각 자산만 재계산을 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1번 건물 및 구축물 먼저 공식을 보시면요. 매입세 곱하기 1- 체감률이 5%이고 경과기간 수를 곱해서 거기다가 단기 면세 비율과 직접 면세 비율 차이가 5% 이상 차이가 났을 때 재계산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 외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같은 경우도 여기도 지금 보시면요. 그 외, 즉 기계장치라든가 차량 운반구 같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곱하기 1-25%입니다. 체감률이 25%. 고로 그러니까 쉽게 생각을 하실 거가 이 기계장치라든가 차량 운반구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참 많이 하죠. 초반에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 오랜 기간 사용을 하지 못하니까 25%. 체감률이 좀 센 거고요.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한번 지어놓으면은 뭐 몇십 년씩 사용을 하다 보니까요. 적어도 10년 이상 사용을 한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보시면 1-5% 곱하기 경과기간수, 자, 요 자리가 0이 나와버리면 곱하기 해서 0 곱해버리면 답이 뭐 나옵니까? 0 나오죠. 그래서 재계산 하실 필요가 없는데 그러기 위해서 0이 나오게 하려 그러면 20기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20기. 20기는 1년에 2기잖아요. 1기, 2기 두 번이니까는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리는 거고 이 기계장치라든가 차량 운반구 같은 경우에는 25% 곱하기 4기입니다. 그랬을 때 100%가 되기 때문에 2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상단 이쪽에 보시면 이 화물차요. 건물은 언뜻 보셔도 기수로 따져서 하나, 둘, 세 개, 네 개, 5개 경과기간수가 5기지만 이 화물차 같은 경우는 본인 자신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보시면 초일 산입, 말일 불산입 그게 적용이 돼서 처음은 해당이 되는 거고요. 하나, 둘, 셋, 4개죠. 그로 화물차는 끝났습니다. 화물차는 4기가 지나가지고 여기 같은 경우는 하실 필요가 없어요. 화물차는 재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업무용 소형 승용차는 불공이네요. CC를 보시면 여기 3000cc 자, CCC 1000cc 초과 차량인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1000cc 초과 차량은 불공으로 보시고 아예 매입세 이 500만원 공제를 받지를 않았어요. 고로 여기 같은 경우는 소형 승용차는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계장치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지나가는 경과기간 수가 2기죠. 지금 2번 경과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건물하고 기계장치만 해당이 된다. 이걸 먼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다시 한번 보시면요. 감가상각 자산인지 해서 원재료나 토지는 해당이 안 되니까 걔네들은 아예 빼버리시겠고 두 번째 감가상각 자산 중에서 경과기간수를 보셔야 된다. 그래서 건물과 구축물은 10년, 자 20기가 되겠고요. 기계장치나 차량 운반구는 2년, 기수로는 4기가 되겠습니다. 고로 여기 오셔서 건물과 구축물 찍어 주시겠고요. 전표는 불러 오셔도 되고 안 불러 오셔도 상관없어요. 여기 주어진 자료로 반영하시면 된다고 여기 써 있으니까요. 자, 일단 매입세액은 1억 5천입니다. 1억 5천. 자, 1억 5천 써 주시겠고 취득은요. 2018년도 6월 달에 취득을 했습니다. 6월 달. 자, 이때 체감률 5%, 경과기간수는 5기지요. 하나, 둘, 셋, 넷, 5개가 지나갔어요. 현재 단기는 2020년도 2기이고요. 9억하고 3억을 더하시면은 총 공급이 12억입니다. 1200 더하기 요거 숫자 잘 넣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뒤에 나와 있는 요 율 있죠. 증가율 혹은 감소율 부분에서 숫자가 엉뚱하게 나오죠. 그렇게 하고 면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3억, 300 더하기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고요. 여기가 직전이 문제입니다. 직전이. 자, 직전이면 바로 직전이니까 앞에 있는 요걸 생각을 하실 건데 요거 생각하시기 전에요. 여기 맨 앞에 있던 구입했을 때 요게 지금 25%거든요. 전체 8억 분의 면세가 차지하는 게 2억이니까 25%. 그 다음도 제가 미리미리 계산을 해놨어요. 여기도 보시다시피 10억 분의 10억 분의 2억 2천이잖아요. 그래서 22%. 이 차이가 지금 3%입니다. 그러면 재계산 안 했겠죠? 그랬을 때는 안 했을 때는 여전히 직전이 이제 요게 되는 거고요. 밑에 거 25%예요. 여기도 차이가 안 나죠. 그럼 여기가 직전인 거고
또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차이가 오히려 마이너스 1인데 5%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직전인 거고, 이렇게 보다 보니 여기 지금 30%는 5% 차이가 나죠. 그랬을 때부터 이제 여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전히 맞아요, 이 내용이.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것이고요. 간혹 이 문제 직전을 잘 따져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가 만약에 30%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걸 자료를 넣으셔야 됩니다. 맨 앞에 거. 그래서 여기다 직전에다가 지금 자료를 넣으시는데요. 지금 여기도 보시면 8억 4천하고 3억 6천이니까 자 12억이 되겠고요. 그 다음 면세는 3억 6천. 자, 이렇게 하셔서 증가율이 마이너스 5%입니다. 즉 5%. 그래서 여기가 증가율이 감소도 있을 수 있어요. 즉 요만큼에 대해서는 매입세 공제를 더 받으실 수가 있겠네요. 지금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만약에 그냥 플러스였으면 더 내야 되는 거고, 지금은 공제를 더 받으실 수가 있는 상황이군요.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기타 자산. 자, 기타 자산은 기계장치를 얘기하는 것이겠고요. 금액은 2천만 원 되겠습니다. 2천만 원. 자, 매입세 2천만 원 넣어주시겠고, 2019년도 10월 달에 구입을 했어요. 체감률은 25%, 경과기간수는 한 번, 두 번 경과됐고요. 자료는 똑같이 넣으시면 됩니다. 앞에 거하고 똑같이. 자, 1200. 그 다음에는 3억. 숫자가 워낙 커가지고 왔다 갔다 하네요. 자, 여기 같은 경우도 잠깐만요. 천천히 할게. 1200 더하기 자, 12억이니까 그 다음에는 위에 거. 자, 금방 넣는데도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여기도 마이너스 5% 이기 때문에 재계산이 되는 것이고요. 전체 합쳐가지고 자 612만 5천 원에 대해서 이번에 더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정답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조금 더 확대를 해가지고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잘 나왔네요. 그래서 2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되겠습니다. 다음에 결산 정리 사항에 대하여 결산 정리 분계를 하거나 입력을 해서 결산을 완료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1번 같은 경우는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해서 확정 기여형입니다. 기여형. 자, 우리는 이 연금 제도가, 퇴직연금 제도가 기여형하고 확정 급여형 두 가지가 크게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여형인 경우에는 퇴직연금에 가입을 했을 때 차변의 분계를 직접 종업원들에게 다 준 걸로 봐버리니까요. 차변의 퇴직급여 이렇게 분계를 한다는 거죠.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800만 원은 판매부서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판매부서는 판자 800번대 퇴직급여로 처리하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제조부 직원의 직원분에 해당하는 기여기금이기 때문에 퇴직급여라고 제자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오셔가지고 이런 내용들은 반드시 저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오셔서 일반 전표 12월 31일자 자, 여기다가 확정 기여형 그랬기 때문에 12월 31일자 차변 쪽 퇴직 급여 해서 500번이 먼저 보이니까 500번 넣고 갈게요. 금액은 1200 넣어주시겠고, 다시금 차변 퇴직 급여 자, 800번이 되겠어요. 800번대 판매비와 관리비 쪽에 806번 퇴직급여 해서 800만큼 넣어주시겠습니다. 대변에는 보통예금 통장에서 2천만 원이 나갔다. 이렇게 하시면 간단하게 끝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자, 감가상각 나왔습니다. 감가상각 내용을 보시면요, 7월 1일자입니다. 여기 함정 있네요. 7월 1일자 그러면은 반절이죠. 6개월분만 사용을 했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도 나중에 보시면 12분의 6 하셔야 되겠어요. 그렇게 하고 취득가액은 3억이고요. 취득세, 건물 허가비, 요 재산세 요 부분은 넣으신다 안 넣으신다? 그렇죠. 이 부분은 빼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지체상금도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은 계약 기간보다 지체가 돼갖고 보상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사실 넣으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내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고로 얘네들만 갖고서 합을 내보니까요. 3억 3천이에요. 3억 3천. 그렇게 하고 곱하기 여기 지금 보시면 내용 연수가 20년이고요. 정액법 상각을 하니까 즉 20년으로 나눠 주시겠고 7월 1일이기 때문에 요거 함정 잘 보셔야 된다.
그래서 요 부분을 이렇게 12분의 6 해가지고서 계산해 보시니까요. 이 금액 나왔습니다. 825만 원이 이렇게 해서 나온 금액이 되겠어요. 요 부분을 이렇게 입력을 하셔도 되고 오셔가지고 상단 위쪽에 보시면 자, 요 내용에 대해서 결산 정리 분계를 수동으로 해라 자동해라 이런 말이 없었기 때문에 자, 여기 지금 오셔서 차변 쪽에다가 감가상각비 818번 감가상각비 해서 8250 자, 이렇게 넣어주셔도 되겠죠. 그 다음에는 지금 이게 건물하고 관련된 거니까요. 건물은 202번이니까 203번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3번 감가상각 누계액 해가지고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금액 찾는 거가 문제가 되겠어요. 자, 지체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계약 기간보다 그쵸? 지체가 돼가지고 보상한 금액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금액은 자, 넣으시면 안 된다. 취득가액, 취득세, 건축 허가 비용 요 세 가지만 더해가지고 취득 원가로 계산을 넣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보유 단계에서 비용 처리가 됐고요. 지체 상금은 건물의 원가에서 제외가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에게 일시적으로 자금을 대여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법인의 경우에는 이러한 것들을 가지급금이라고 봐서 인정이자 계산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이자를 받으셔야 되지요. 이자를 받기 위해서 계산을 해보니까요. 남상호 씨 사장님 성함이군요. 가지급금 적수 계산하셔갖고 4.6% 당좌 대출 이자율로 해서 계산했더니 우리는 여기 보셔야 될 금액이 요거죠. 지금 이자, 인정이자. 요 자리인데 인정이자가 요만큼 나왔는데 회사에서도 그만큼에 대해서 회사에서도 계상을 했대요. 1376만 2295. 그러면 비록 요거 받지는 못했어도 미수수익이라고 아직 받지는 못했어도 미수수익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되겠어요. 대변 쪽에 901번 이자 수익 잡으셔갖고 요거 우리 계산하라 그러면은 자, 법인세 가셔갖고 계산하셔야 되겠지만 다 계산해 줬으니까요. 우린 입력만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미수수익 오셔서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비록 받지는 못했어도 요만큼 회사에서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 처리하시면 되겠다. 마지막인가요? 4번 되겠습니다. 4번. 자, 기말 재고자산 실질 조사 결과 금액이 다음과 같습니다. 재고 수불부 확인했더니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판매한 도착을 해야지만이 우리 물건이 아닌 거예요.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판매한 운송 중인 제품 2천만 원이 실질 조사 결과 반영이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자, 이 제품은 현재는 누구 거? 그쵸? 아직은 우리 걸로 도착지 인도 조건이기 때문에 여기 결산 자료로 들어오셔가지고 결산 자료 오셔서 1월부터 12월 찍으셔가지고 여기다가 따박따박 자료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원재료입니다. 기말 원재료 칸에다가 1500 넣으시겠고요. 제공품 조금 내려보시면은 제공품 기말 제공품 3000 그렇게 하고 제품 있죠. 이 자리에다가 2천만 원 합쳐갖고 4,500만 원을 넣고 그쵸? 이렇게 넣고 상단에 전표 추가 눌러서 추가하시고요. 추가하시고 일반 전표 가보시면은 12월달 31일자에 주렁주렁 분계가 달렸겠죠. 자, 이렇게 잘 달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하셔도 되지만은 우리는 이제 손익계산서 한번 들렸다가 손익계산서 가셨다가 이 부분은 안 하셔도 점수하고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잉여금으로 오셔요. 근데 손익계산서 왜 갔어요? 밑에 있던 당기순이익 보려고 한번 갔던 거예요. 이렇게 눌러주셔서 당기순이익 계산해 주셔서 352-845-490 잉여금에 오셔서 예든 아니오든 눌러주셔가지고 당기순이익 금액이 제대로 들어왔는지 확인 한번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해서 352-845-490 오케이 하신 다음에 상단에 전표 추가를 다시 한번 누름으로써 모든 게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금액 맞춰가지고 일반 전표 오셔서 12월달 31일 찍어주시면은 재무회계가 맞춰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